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금년 시즌 사회복지직 면접 특강을 3일 동안 이제 했거든요. 그 특강에는 물론 이 자리에서 실강으로 공부했던 우리 제자들도 절반 이상 와서 함께했고, 그리고 또 오늘은 내년 대비 또 이론 강의를 시작을 이제 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제가 개별 면접 코칭 사회복지직 이것도 또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내년을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시즌이면 지난주에 보호직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서 보호직 나가지고 아무래도 거기는 이미 결정이 다 끝난 거죠. 이미 필기 때부터 그런 거였는데 사회복지직은 지금 이제 막 아직도 필기 발표가 난 데가 있고 안 난 데가 있고 복잡하거든요. 거기서 또 커트라인에 걸릴까 말까 이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만큼 그것을 더 유리하게 만드시려면은 오늘 1교시 제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수업 중에서 이 수업만 오리엔테이션이 깁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제가 1년 내내 써먹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7, 8월 이론 수업 개강할 때 얘기했잖아. 그래서 뒤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 들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중요한 수업입니다.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인데 이번 첫 시간 잘 들으시고 이 영상은 또 무료로 다 유튜브로도 올리고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중간에 공부 안 되거나 마음을 되잡을 때 또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자, 내년 대비 우리 보호직 사회복지직 10회설 기본이론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목요일 2시부터 그다음에 6시 반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 대한 어떤 뭐 안내나 공부에 대한 조언 하기 전에 당장 금년에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지금 필기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는지 궁금하죠. 사회복지직은 제가 오늘까지 오늘 서울 인천이 발표가 났거든요. 제가 오늘 것까지 자료를 수합해서 오늘 O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OT 준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조교도 많이 고생하고 했는데 일단 보호직은 끝났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호직을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하면 채용 인원이 어때요? 작년에 뭐 137명, 올해는 142명, 남자가 5명 늘었죠. 경쟁률은 남자가 지금 7.8대 1, 올해는 6.6대 1인데 인원이 크게 늘지 않았고요. 별로 늘지 않았고 경쟁률이 조금 줄었죠. 근데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76에서 올해 67. 76에서 67로 떨어졌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명에서 61명으로 조금 늘었고 경쟁률은 22.8대 1에서 20.3대 1로 조금 줄었죠. 근데 커트라인 어떻습니까? 80에서 73.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경쟁률이 왜 떨어졌을까라는 건데 커트라인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제1요소가 뭘까요? 문제입니다. 난도. 문제의 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만큼 국가직 문제가 어려웠다. 뭐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상당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뭐 그 한 과목 때문에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남학생들은 100문제 중에서 33개를 틀려도 필기는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가르치는 건 1배수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면접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결국에는 잘 안 된다. 그래서 1배수 이내로 들어가니까 이걸 절대 목표 점수로 삼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항상. 자, 33개를 틀려도 필기는 붙을 정도였구나.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다른 과목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호직 채용 역사상 이 지금 정상화된 이 평균 합격으로 평균 시험 점수로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 보호직 시험 역사상 가장 낮은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올해가. 자, 가장 중요한 건 난도였다. 난도 이거죠. 자, 그래서 참고를 잘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어려워서 커트라인이 떨어지든 문제가 쉬워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든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거.
중심을 잃지 말자.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보겠습니다. 일단 그 4번에 1번 보시면 금년입니다. 금년 사회복지직 전체 채용 인원과 응시 인원인데 전체가 이제 한 1000명 좀 넘죠. 일반이. 장애인이 219명, 저소득이 80명인데 지금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 조금 넘게 응시해서 한 10대 1이 조금 넘습니다. 10대 1. 작년보다 좀 올랐어요. 장애인도 1.67대 1 조금 올랐고 저소득이 4.13인데 저소득은 좀 작년보다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2배가 조금 안 되게. 자, 어쨌든 사회복지직은 이제 자격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직렬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금년 광역 단위 필기 커트라인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 그 표에 있는 거는 지금 정상적인 제도에서 커트라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건데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되게 채용 규모가 적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보통 채용 규모가 광역 단위인데 많으면 2자리, 적으면 1자리예요. 거기 보시면 울산은 안 뽑은 적도 있죠. 그렇죠? 채용을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적게 뽑을 때 1자리수나 2자리수 뽑을 때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80점 이상 커트라인 나온 적이 대구에 3번, 인천에 1번, 광주에 1번 있죠. 80점 이상 컷이. 그다음에 2011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대규모 채용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채용. 전국 단위가 1000단위죠. 1000단위나 2000단위, 3000단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입니다. 2022년 다시 이 평균 시험 점수로 커트라인을 정하는 이 정상화된 제도가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작년에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트라인이 서울이 70이고 인천이 65, 대전이 71, 대구가 72, 부산이 68, 광주가 78, 울산이 70이죠. 다 지금 70점 밑 또는 70점 위인데 거기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죠. 광주가 채용 규모가 제일 적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광주는 올해 8명 뽑았습니다. 8명. 광역인데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광주만 1자릿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광주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죠. 87. 광역 단위인데 딸랑 8명을 뽑았습니다.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올해는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이 다 쉬웠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직이. 그래서 국가직은 아까 난도가 높아져서 커트라인이 역대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회복지는 어때요? 또 행정법만 조금 애매하다고 하고 나머지 4과목은 다 지금 난도가 낮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보다 채용 규모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작년에 2000단위였다가 올해 1000단위로 줄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또 이제 시군별로 모집하는 지역들은 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격차가 너무 크죠. 복불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1요소는 문제가 쉬웠던 거고 제일 슬픈 거는 뭐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슬픈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 이건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된 거거든요. 공부가. 그럼 제가 지금 받은 그 개별 코칭 신청한 제자 중에는요, 뭐 5과목 중에 3과목인가가 100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점수가 평균 96점도 있어요. 평균 96점도 있더라고. 놀라운 점수죠. 근데 그런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온 건 뭐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갈 정도로 난도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도 많이 올라간 거죠. 80점대로. 중간에서도 80점대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쉽든 어렵든 자기가 못하는 과목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슬픈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난도가 올라간 것들은 그러한 변수가 있었다. 보호직은 사회복지직은 난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러한 변수가 있었다. 시군별을 볼까요? 자, 오늘까지 발표한 지역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고요. 먼저 전라남도를 보시면은 전라남도 일반 전형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게 나온 곳이 광양시인데 94죠. 3명 뽑는데 3명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3명이 다 94점 이상이잖아요. 3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3명밖에 안 뽑아서 그런가? 꼭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왜냐면은 3명 이하로 뽑아도 그거보다 다 커트라인이 낮단 말이죠. 훨씬 낮은 지역도 있고요. 가장 낮은 데는 어디입니까? 해남.
해남은 지금 컷이 72점이죠. 그러면 전라도 남도에서 어디를 썼냐에 따라서 어디는 6개 이상을 틀리면 안 돼. 그지? 6개 초과하면 안 되죠. 초과하면 안 되지. 어디는 지금 28개 틀려도 필기는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갭이 크죠. 94, 72. 와, 진짜 시군 모집은 정말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그 영광하고 장성도 88, 88. 그다음에 순천은 91. 그죠? 꽤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격차가 너무 크다. 시군은 이렇습니다. 또 눈치 지원도 유난히 많이 하게 됩니다. 시군 모집은요. 눈치 지원도 유난히 많이 하게 돼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형은 이제 29명 모집에 2명만 필기 합격했죠. 그래서 장애인 전형은 제가 설명회 때도 매년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전형은 절대 과락만 나오지 않게, 절대 과락만 나오지 않게, 과락만 안 나오면 붙고 있으니 과락만 나오지 않게 공부를 이제 고르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항상 조언을 드리죠. 경상남도 볼까요? 경상남도에서 가장 컷이 높게 나온 곳이 올해 밀양입니다. 밀양 2명 뽑는데 2명 필기 합격했고 87이죠. 그 다음에 창원입니다. 창원 10명 뽑는데 14명 합격했고요. 86입니다. 1점 차이죠. 그리고 경남에서 가장 컷이 낮게 이번에 나온 데가 사천. 사천은 역시 2명 뽑는데 2명 합격했죠. 근데 컷이 70이죠. 그러니까 어디는 2명 뽑는데 87이고 어디는 2명 뽑는데 70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 갔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온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공부 잘하는 애가 어디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다 원서 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리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지역은 어떡할 거고 너무 높은 지역은 어떡할 건데.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데요. 그렇지? 아까 94로 잡아요? 난 내년에 94 이상 받는다? 그것도 너무 높고 그다음 뭐 70대로 잡아요? 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죠. 선생님은 항상 적어도 80 이상은 들어가요. 최소 80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85 이상을 목표로 하라고 하죠. 이거는 문제의 난도와 상관없이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실력이. 그래야 면접 시험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커트라인 와 너무 차이 나는데 어느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신의 과거와 싸워라.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내가 지금 실력은 뭐 국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한국사 어떻고 복지 어떻고 뭐 행정법이나 뭐 형사정치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보호직에 들어온 거니까 어떤데 내가 지금 수준은 어떻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사회복지학 1교시 때 OX 문제를 볼 텐데 그러면 그때 또 뭔가 시험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복습을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써서 시험 봤는데 내가 적어도 80점 이상은 봤네. 그럼 내가 복습을 지금 잘했구나. 알겠죠? 제가 복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책 읽을 때 이렇게 읽어라. 시간 어느 정도만 써라.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시간을 많이 안 썼는데도 어떻게 하니까 기억이 많이 남네. 신기하게. 어차피 기억에 저장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공무원 시험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5과목 중에서 이미 뭔가 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내가 5과목 중에서 다 잘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하나 올려나가야 되는데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지?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는데 뭐라도 먼저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복습을 했더니 올라간 걸 본인이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였어. 그러면 또 다른 과목 올라가고 다른 과목 올라가고. 언어 영역이나 이제 뭐 그 행정법 같은 거는 만약에 처음에 이제 노베이스라고 가정했을 때 걔네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고 가야 되고 노베이스라면 참고 가야 되고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보고요. 경상남도도 장애인 전역은 16명 모집에 2명밖에 필기가 안 붙었죠. 역시 이제 미달입니다. 꽈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가장 컷이 높게 형성된 지역은 구미였습니다. 구미 84점이죠. 9명 모집에 10명이 붙었는데 84.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가장 컷이 낮게 형성된 곳은 울릉군입니다. 울릉군. 여기는 심지어 미달이죠.
일반 전형인데 미달입니다. 5명 모집에 3명만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컷이 60이죠. 60. 나머지는 다 과락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과락이라는 뜻이고 됐죠? 형성됐죠? 울릉도에 가면 제 제자가 있는데 예전에 한 남자 제자는 공무원만 되면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면접 같이 할 때. 근데 울릉도 가서 한 달 못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외롭고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근데 또 다른 여자 제자가 있거든요. 되게 내향적인 여자 제자인데 그 여자 제자는 너무 좋다고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장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갑자기 울릉도를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자기한테 잘 맞으면 거기서 이제 평생 사는 거고요. 안 맞으면은 와, 한 번 내가 육지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울릉도 얘기하다가 농담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제자들은 사실입니다. 자, 장애인 전형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군 모집은 대부분이 필기 합격자가 없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 장애인분들, 제자분들 편견 너무 갖지 말고 아무리 싫어해도 40점 이상은 꼭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뭐 제주가 82, 서귀포가 75. 제주 장애인은 역시 미달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실까요? 요번에 충남 같은 경우는 가장 컷이 높은 게 이제 81점인데 세 지역이죠. 청양, 홍성, 예산 이 세 지역이 81점으로 컷이 가장 높습니다. 채용 규모가 뭐 4명, 2명, 4명. 채용 규모는 전체적으로 작죠. 천안만 10명으로 많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여인데 부여는 1명 뽑는데 커트라인이 65점이죠. 근데 지금 2명이 필기 합격했죠? 그러면 2분 다 65점일 수도 있고 한 분은 65, 한 분은 65보다 높은 점수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채용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자, 어쨌든 자, 면접을 생각하니까 제가 또 이 두 필기 합격자의 또 심리가 막 또 이제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때요? 충남도 장애인 전형은 어때요? 필기가 합격하지 않은 필기를 합격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자, 근데 매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 단위 받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 받는데 광역 단위는 전부 다 이제 80이 넘었다. 서울만 이제 양성평등이 78로 나온 거고요. 양성평등 남자들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은 84인데 양성평등이 81이죠. 그러면 어쨌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난도가 많이 내려가고 네 과목의 난도가 평이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커트라인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됐구나. 이건 제가 이미 설명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자, 거기 5번 보세요. 휴먼 사회복지학 노량진 강의 시작 후 공무원 시험들입니다. 제가 공무원 강의는 2008년부터 여기에서 이제 방문각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거기 표에 있는 날짜들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 날짜들인데 뭐 보호직이든 지방직이든 그 지방과 서울이 같이 받든 서울시가 따로 받든 뭐 경채라는 건 이제 민간 경력 채용 그다음에 교정직에서 사회복지사 경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지금 거기 써 있는 게 46번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40번이 훨씬 넘는 40번이 훨씬 넘는 그 시험 중에서 지금 뭔가 어둡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시험이 5개가 있단 말이죠. 5개. 2011년 서울시, 2012년 지방 플러스 서울, 그다음에 2015년에 교정직 경채, 2016년이죠. 그다음에 2017년에 서울시, 2019년에 서울시. 5개죠? 그러면 선생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할 텐데 20개 중에서 3개 이상, 20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이 매우 지엽적이거나 또는 생소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3문제 이상입니다. 3문제 이상. 그러면 3문제 이상이면 3문제일 경우에 너무 지엽적이다. 내가 공부 안 한 거다. 그러면 걔를 만약에 틀린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점은 85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문제풀이 꿀팁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식에서 답을 찾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찾고 여기서는 어떻게 찾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했을 때 더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46번의 시험에서 5번만 3개 이상이 매우 지엽적이거나 생소한 게 나왔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2개 이하거든요. 2개 이하거나 또는 그냥 공부한 걸로 그냥 100% 다 때리거나
그래서 그냥 공부한 것만으로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은 매우 많았거든요. 매우. 자,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 사회복직 시험 보고 나서 이제 100점 받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100점 받은 학생들의 그 글을 제가 읽고 뭐 유튜브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진짜 쉽게 공통점이 나와요. 100점 받은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그냥 흡수해요. 그냥 흡수해요. 예. 주관을 섞지 않고 그냥 따라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이걸 믿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100점 맞은 사람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20문제가 모두 술술 잘 풀렸다. 그냥 선생님 덕분이다. 이렇게 쉽게 풀다니. 이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한 문제 정도 고민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문제를 고민한 거 아닙니까? 그때 선생님이 정답 찾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꿀팁이 딱 떠올라서 하나를 답을 찾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100점이지만 다르죠. 그냥 20문제가 다 쉬웠다는 사람이 있고 한 문제 고민했는데 그때 선생님의 그 문제풀이 꿀팁을 적용해서 다 맞았다. 이게 다르잖아요. 분명히 점수는 똑같이 100이지 근데. 자, 그래서 100점이 많은데 어쨌든 이 많은 시험 중에서 3문제 이상이 막 너무 생소한 게 나왔다? 그런 건 5분밖에 안 된다. 확률적으로 너무 낮죠.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잘해도 웬만하면 85점 이상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이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천천히 자세하게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복지학을 복습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나는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휴먼 장학금을 계속 타고 있고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실강 합격생들이 얘기한 거고요. 인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아이고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도 장학생인데 하면서 또 자기를 또 강화하고 비록 거긴 없지만 난 인강이지만 어쨌든 밀리지 않겠다. 실강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비정상의 재정상화 1년 차였고 그때 제가 미리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 1년 차 때는 선택 과목 제도의 폐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뚜렷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더 경쟁력이 높았죠. 사회복지학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고득점으로 획득하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경쟁력에서 높은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올해가 2년 차였죠. 올해가 2년 차인데 작년보단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고득점 받았다고 뭐 점수 잘 받았다고 올려준 학생들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인원수도 늘고 그건 좋아요. 근데 아직도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올해가 3년 차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5과목 중에서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과목에 사회복지학이 제일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6번이죠. 자, 이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페셜 기본 이론의 특성과 중요성. 제가 이론 수업을 벌써 한 15년, 16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그냥 똑같은 이론 수업을 그냥 계속 2개월 단위로 돌리는 방식도 해봤고 똑같은 이론 수업인데 실강 학생들만 바뀌고 이제 계속해서 돌리는 방식 이런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천천히 나가더라도 일단 잘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가서 중요한 내용은 좀 빠르게 복습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7, 8월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새로 다루는 게 있겠죠. 그걸 받아들이게 하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학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지금의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도가 낮게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요 7, 8월 수업에 다룬 거가 19문제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운이죠. 그렇죠? 예, 관운. 그랬을 때 이제 휴먼 별표 2개 이상이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휴먼 별표를 체크하고 수업하고 별표 체크하고 수업하고 이게 이론 수업에만 하는 거예요. 이론 수업에만 기본서에서만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가장 늦게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왜? 실강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제가 진도를 나갈 거니까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고 안정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 수업이고 매년 강조하지만 전체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 7, 8월 스페셜 기본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기본을 잡아야 거기서 확대 발전을 하는 거지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확대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장마철에 학원까지 오시고 또는 뭐 지금 인강으로 또 공부하실 그런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이 7, 8월부터 잘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또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후회하고 막 그럽니다. 아유 그냥 저거 순서대로 들었으면 편한데 괜히 내가 또 때를 놓쳤고 게으름 피우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고 나서 일단 좋은 욕심, 휴먼 장학금도 타야겠다 이런 좋은 욕심 가지고 오시고요. 그러면서 9, 10월에 가면은 7, 8월에 천천히 공부했던 거를 9, 10월에서 빠르게 이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 달라요. 왜? 들리거든요. 이 들리는 게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과목 중에 잘 안 들리는 과목도 있어요. 그게 다 취약 과목이라는 거잖아요. 취약 과목이 있는데 들을 때는 또 잠깐 들었는데 혼자 책 보려고 그러면 막막한 과목도 있고 막 그래요. 초반에. 근데 사회복지학은 안 그럴 거다. 기분이 좋아질 거다. 뭔가 스피드하게 진행되는데도 내가 뭔가 알아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11월에 기출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예습 차원에서 9, 10월에 닥사공 심화이론을 하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진도별로. 연습 삼아서 테스트하는 거지. 그럼 기분이 좋아요. 7, 8월 듣고 9, 10월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내가 진도별로 풀어봤는데 왜? 풀리는 문제가 많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 기분이 좋은 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 과목은 이제 전략 과목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 이 과목을 보면은 뭔가 내가 거리감이 없고 왠지 그 과목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 노트는 이미 나왔어요. 핵심 요약 노트는 여러분들이 복습 용도로 많이 쓰는 거죠. 기본서의 수업 범위를 핵심 요약 노트로 하면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기본서로는 뭐 한 2, 30페이지 진도 나갔는데 핵심 요약 노트로 하니까 한 적으면 한 4, 5페이지, 많아봤자 1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회동용으로 쓰는 거죠. 어차피 시험장 가실 때 사회복지는 그 핵심 요약 노트만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다 발견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휴먼 장학생 OX 모의고사를 치료합니다. 제가 지난 시즌까지는 그 OX 모의고사를 좀 띄엄띄엄 봤어요. 뭐 격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년에는 고득점 학생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매주 보자. 문제수를 조절해서 매주 보자. 매주. 그럼 매주 보니까 그만큼 더 복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것이다. 책을 더 빠르게 회독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새롭게 한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40문제씩을 3주 봅니다. 그 다음에 4주차부터 6주차까지죠. 이 4주차가 이제 실제로는 5주차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3주 연속으로 60문제씩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차 때 100문제 봅니다. 100문제. 그래서 40문제씩 3번, 60문제씩 3번, 마지막에 100문제, 합이 400문제. 400문제를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시간이 궁금할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10문제당 3분이에요. 10문제당 3분. 그러면 40제면은요. 40제면은 몇 분? 12분. 그렇죠? 60제면은 몇 분? 18분. 100문제면은 30분이죠. 마킹 시간을 포함해서 갑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면 본인의 읽는 속도를 계속해서 연습하셔가지고 속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100분 동안 100문제 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회복지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과목 때문에 어려워요. 100문제를 100분 동안 다 풀어내고 마킹까지 끝내는 게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 문제 풀 때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사회복지는 그래서 한 8분 내외 정도면 푸셔야 돼. 7, 8분. 길어도 한 8분, 10분이고 사회복지가 엄청 어려웠다 만약에 진짜 사고다 사고 어려웠다. 그러면 그때 한 12분 정도 가지만 웬만하면 다 10분 이내입니다. 올해 100점 맞았다고 올린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은 5분 컷이야. 5분 컷. 사회복지를 5분 만에 다 풀었는데 100점 맞은 학생이 있고 어떤 다른 학생은 10분 만에 풀었는데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100점이지만 한 사람은 5분 만에 100점, 한 사람은 10분 만에 100점이죠? 왜 다를까요? 읽는 속도의 차이겠죠. 그리고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과목별 투자 시간이 학생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과목별로 투자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왜? 과목별 실력도 다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 자, 10분 써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5분처럼 정말 스피드하게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개인의 과목별 실력에 따라서 그 시간은 조절을 할 수 있다. 시간은 조절할 수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부터 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예요. 하지만 주로 출제를 할 때 지난주에 배운 문제가 80% 이상입니다. 알았죠? 힌트 줬어요. 항상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2주차, 3주차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첫 주에 배웠던 거는 시험 문제를 아주 조금 내겠죠. 점점점, 그지? 그래서 바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수업했던 게 전체 문제의 80% 내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 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자, 잘 기억하세요. 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갑니다. 일단 휴먼 장학생분들은 80점 이상, 그다음 8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이상에서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까지 상장을 드리겠고요.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그 휴먼 장학금, 이 성적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수업이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최고 이제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사회복지직은 6개입니다. 최고 6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 특강을 할 때는 별도로 시험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실강 학생들 개근상을 드립니다. 개근상. 개근상은 제가 문화상품권으로 3만 원을 드립니다. 3만 원.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그 금액 자체보다도 내가 지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도 또 복습을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서 올해 합격한 제자들 이제 보호직 제자 있죠? 작년에 그 주로 1등을 많이 했던 보호직 여자 제자가 여기 앉았습니다. 이 자리 맞지? 그다음에 올해 합격한 보호직 남자 제자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테레비 밑에. 그 지난 클래스에 보호직 남학생 1명, 보호직 여학생 1명 있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은 장학금을 4번이나 탔어요. 합격 수기 최근에 카페에 올렸더라고요. 고소영이라고 연예인 이름이 똑같죠? 장동건 와이프. 하여튼 뭐 이제 그랬는데 장학금을 4번이나 탔어요. 합격 수기에 그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개근상까지 5개. 그리고 잘 됐죠. 이 남학생은 휴먼 장학 한 번도 못 탔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 시험에서는 이 남학생이 더 잘 봤어요. 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은 그 인내와 끈기만 있으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되는 시험. 그래서 우리 지난해 실강이 딱 2명이었거든. 보호직이. 근데 보호직 100% 실강 합격. 요 자리에서 신기하게, 그죠? 100%. 그다음 사회복지직은 지금 뭐 요 자리, 조자리 해가지고 조기도 있네. 하여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면접 준비 시작. 그래서 매년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실강 학생들이 정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죠? 더워서도 힘들고 또 추워서도 힘듭니다. 에어컨 잘못 틀면은 추워서도 힘들어.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렇게 한 1년 과정을 쭉 같이 하고서 대부분이 합격해서 나가니까 뭐 좋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보면 딱 벌써 눈이 살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딱 붙을 놈입니다. 올해 붙을 년입니다. 이상한데 하여튼 그 보여, 그게 보인다고 신기하게도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저랑 또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요. 제가 예쁘게 우리 조교가 상장도 만들어서 드릴 거고, 예쁜 봉투에 또 예쁘게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드릴 겁니다. 뭐 좋은 욕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하고 인연이 닿았으니까 다른 데서는 없는 그런 혜택을 받으시고, 만약에 장학금을 못 받아도 아까 그 보호직 제자처럼 그냥 난 합격만 하면 된다. 합격만 하면 된다. 다른 네 과목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든 합격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을 못 탔지만 그 욕심 때문에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회복지 고득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8번도 올해 처음, 8번은 올해 처음 실시했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호직은 끝났고 사회복지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휴먼 3+3 장학 이벤트인데, 이 3+3은 이제 3만 원 플러스 3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보호직하고 지금 사회복지직에서 필기 시험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80점 이상 받은 사람들, 그래서 방문각에서 가채점하고 그거 인증받아가지고 올려서 고득점수기를 간단하게 써준 학생들, 당연히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보호직은 올해는 뭐 제 수업을 2개 이상, 사회복지직은 제 수업을 3개 이상 들은 학생들 중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80점 이상 받았다. 그러면은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이제 3만 원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호직은 최종 학교까지 다 끝났고요. 지급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은 필기 시험까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막 몇 달을 끌고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로바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휴먼 장학금은 종강하는 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보호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죠. 만약에 내가 두 직렬을 다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직렬. 올해도 지금 보호직 때 타고 사회복 또 탄 여학생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목이 느니까 아무래도 이제 6과목이 힘들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 그 3관왕 했던 김태희라는 남자 제자는 이제 1급 먼저 붙고, 그다음에 보호직 원래 했던 거 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사 자격증 이제 막 진짜 힘들게 이수해 가지고 또 사회복지까지 붙고, 그 3관왕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그 제자는 특이하게 6과목을 이제 한 거고요. 그 제자는 저 맨 뒤에 문 앞에 앉아서 이제 수업을 항상 들었던 제자예요. 그 장학금을 다 탔습니다. 한 수업도 안 빠지고 장학금을 다 탔어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 탔어요. 개근상 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이제 됐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그다음 또 재작년에 또 이관왕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관왕은 이제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 1급은 이미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을 그 함께 붙은 이제 남자 제자 하나, 여자 제자 하나 있었어요. 다 이 안에 있던 학생들이에요. 있었는데 두 학생 중에 남학생은 보호직으로 갔고 여학생은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서울시 서초구에서 근무하는데, 하여튼 매년 그렇게 복수 합격자들이 실강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두 시험을 다 보고 적용이 된다면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바일 상품권을.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대단한 그런 뭐 경제적인 면보다도 야, 이런 거라도 있어? 그럼 뭔가 수험생활 하면서 좀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좀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다. 그럼 나는 그냥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 계속 여기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노량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오면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3은 제가 1급에서 재작년부터 했었는데 나는 3만 원, 뭐 3만 원이 뭐 대단한 동기부여가 될까 했거든요. 열공하시더라고. 막판에 그냥 아주 막 벼락치기라도 하시더라고 진짜. 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효과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도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고요. 9번 휴먼 장학지도의 직간접 학습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제자들 중에 고득점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 매년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정상화되고 나서 이제 작년, 올해 계속해서 그렇고, 근거는 이제 카페에 올려준 글들인데 올해는 이벤트를 시작했지만 작년에 이벤트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왜 다른 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글들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릴까? 그거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일단 휴먼 장학제도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요한 요인 중에.
그럼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직접 탈 수는 없지만 어떤 영향을 받는 건데, 먼저 이 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복습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복습을 잘하고 있는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자기 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잘하면 칭찬, 못하면 벌.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강화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실강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타고 싶다 하면서 대리 강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중요한 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엔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 우리 클래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더니 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오르는 거였어. 고로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외우면은 잘 외워지는 거였어.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었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뭐 책을 절대 공정하게 읽으면 안 돼. 책은 되게 불공정하게 읽어야 돼요. 어디는 더 많이 보고 어디는 안 봐도 되고, 이거 선생님이 정해 주잖아요. 많이 봐야 되는 내용과 안 봐도 되는 내용, 아니면 한 번만 읽고 지나가도 되는 내용, 이걸 제가 가려주잖아요. 그건 선생님의 역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따르는 거,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 실강은요, 일단 인강 학생들이 얻는 효과는 똑같을 거고, 플러스 많든 적든 뭐 대단한 금액이든 아니든지 간에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큰 활력소가 됩니다. 수많은 합격 수기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휴먼 장학금을 탄 학생들은 항상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지가 알아서 그 휴먼 상장과 장학금 봉투를 왜 사진으로 항상 올릴까? 왜? 수많은 합격 수기를 보시라니까요. 그만큼 수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그만둘 수가 없어. 나도 돈이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들 막 글을 써놓으니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미치겠어. 약간 중독된 것 같아. 중독.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걸 좋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좋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돼요? 소중한 추억이죠. 정말 그 소중한 추억이 얼마나 긴지 10년이 지나도 그 봉투 안에 있는 그 현금을 그대로 놓고 쓰지를 못하겠다는 제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방에서 제자들 만나다 보면.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휴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최소한 70% 이상, 70% 최소입니다. 왜냐하면 확인된 것만 70% 이상이에요. 확인된 것만, 저한테 합격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만. 근데 모든 학생들이 저한테 합격을 알려줄 의무는 없거든요. 시강 듣다가 중간에 또 지방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다 변수가 있거든요. 변수가. 하여튼 그래서 최소 70% 이상이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험 생활 자체에 전반적인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 제가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그래서 이 5개의 점수대별로 그 수기 써준 거를 제가 읽어주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 촬영을 이제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정말 100점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한다, 믿는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 태그 중에도 어셈 믿고 따라가고 합격하고 있잖아요. 쓰리고, 어셈을 쓰리고, 그거를 그냥 실천합니다.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에 별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어요. 고득점 수기에 100점 받으신 분들은 별로 내용에 임팩트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 시험장에서도 그랬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뭐 20문제가 다 쉬웠다, 그리고 한 문제가 좀 애매했는데 선생님의 그 찍는 방법으로 적용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95점부터 뭐가 나올까요? 아깝다. 내가 그 하나만 실수 안 했으면 100점인데 90점은 하나나 2개 실수 안 했으면 95나 100인데 85점은 진짜 읽어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80점 가면은 어때요? 반으로 나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점수도 나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 면접 준비하는 그 서울시 여자 제자였거든요. 앞에 여기 앉았던 학생이에요. 그때 같이 했나? 1, 2월 달에 핵심 이론 수업할 때 알아? 여기 앞에 앉았던 여학생, 키 큰 여학생. 몰라? 같이 이렇게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신기하네. 자, 같이 얘기하고 그럴 때 언제였고? 자, 어디도 그 학생이 마지막에 그 사회복지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에서 61점 받았는데 61점 몇인데 실제로 이제 95점 받은 학생이 있고 90 받은 학생이 있고 이 제자는 모의고사 3번인데 3번 중에서 한 번을 안 봤어요. 근데 2번 봤잖아. 2번 봤는데 60점도 안 돼. 2번만 나눠도. 근데 이번에 80 받은 거예요. 마지막 2주를 땡겼대. 사회복지를. 땡겼다는 거야. 그러면 2번 모의고사 와서 평균은 50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높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이라도 하자. 하라는 것만이라도 하자. 사회복지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이 벼락치기가 좀 가능하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론 수업 쭉 들어왔거든. 들어놓은 게 있어. 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억이 살아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억이 살아납니까? 들어놓은 게 있고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80점이 결국은 이제 서울시 필기 합격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필기 합격으로. 이 학생한테.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자, 어디 그런 학생들 여러 명 있었어요. 자, 휴먼 조언 보겠습니다. 10번 휴먼 조언. 자, 올해 제가 설명회 때 처음으로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서 넣고 그 중에서 또 발췌해서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쓸 것만 제가 이제 발췌해서 제 거를 제가 쓰는 건데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분들과 불합격하시는 분들 또는 점수가 저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차이를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껴왔다. 일단 수업을 듣는 중에 그게 뭐 인강이든 실강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고득점으로 붙는 제자님들은 보통 수업 중에는 오로지 강의에만 몰입합니다. 오로지. 눈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는 완전히 개방합니다. 귀. 눈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강이든 인강이든 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강의에 리액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선택인데 어쨌든 인강도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자기 혼자 답변하면서 인강을 듣더라고요. 수많은 글에 써 있습니다. 나도 저 안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답변도 하고 심지어는 인사도 같이 하고 시작하고 한답니다. 그런 글들이 뭐 합격수기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기억에 더 잘 남으니까. 기억에 남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합격하시는 분들 또는 점수가 되게 낮으신 분들 어때요?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설명할 때도 가끔 쓸 때가 있고 제가 적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적어놔라. 그리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중요한 건 적든 안 적든 잘 들으세요. 이따가 복습할 때 생각나야 되니까.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막 계속 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강조, 포인트를 놓치고 복습할 때 똑같이 읽으면 안 되는데 어디는 더 여러 번 읽고 어디는 한 번만 읽고 어디는 그냥 지나가 되는데 다 똑같이 읽고 있어 지금. 깨알 같은 거를. 그러면 안 되거든.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시로 놓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할 때 어떠냐? 고득점으로 붙으시는 제자분들 중에는 일단 거의 대부분이 공시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업 들은 날 복습을 꼭 합니다. 공시생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공시생들은. 그러면 작년에 상관왕 했다고 하는 그 제자 있죠. 태희. 그 제자가 7, 8월부터 마지막에 이제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까지 전부 이제 장학금을 탔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타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탔는데 그 친구가 합격 수기에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써준 겁니다. 써준 거.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수업 당일 복습하는데 강조 내용,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해준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1, 2회독을 했는데 이 제자는 2회독. 작년에 김태희, 그다음 올해 그 보호직 여자 고소영, 그 장학금 받은 제자들 중에는 본인의 방식을 얘기했는데 2회독. 이 제자는 작년 이 제자의 복습 방식을 흡수한 겁니다. 따라한 겁니다. 따라하고 장학금 4번 탔어요. 4번.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2회독 하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릴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론 수업을 나가면 좀 많이 나가면 한 3, 40페이지 나가고 적게 나가면 한 20페이지 내외 나가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제가 또 기본서를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 두꺼운 기본서가 1200페이지 때였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수험가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학습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학습. 그래서 계속해서 줄여와가지고 지금 본문이 한 758, 760 조금 안 됩니다. 본문이 엄청 많이 본문을 줄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 대신에 객관식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답을 초이스하면 정답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이거는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면서 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일단 30분인데 제가 다음 시간부터 수업할 거 아닙니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표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하다가도 제가 어떤 거는 그냥 막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떤 건 쓰면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잠깐 책을 보러 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되게 중요하다. 일단 휴먼 별표가 많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알잖아. 별표 체크했으니까. 쌤이 심지어는 이거 다음 주에 OX 낼 거다. 내가 이렇게 내면 O예요, X예요? 맞춰봐. 그래. 이렇게 내면 O야, 이렇게 내면 X고, 이런 것도 가르쳐줘. 그러면 이 제자는 순식간에 체크만 해놓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았고, 그 남자 제자는, 여자 제자는 요 앞에 있었는데, 그걸 체크를 잘 해놓는 거죠. 쌤이 강조한 것만 체크를 탁. 그 체크할 때만 잠깐 숙이더라고. 쌤이 쓰라는 거 같이 쓸 때만 잠깐 숙이고, 나머지는 다 쌤한테 몰입하고 있는 거죠. 몰입하고 계속 귀를 열고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크한 내용들로만 일단 당일날 피곤하지만 30분 정도 할애해가지고 2번을 읽었다는 거. 빠르게 쑥 해가지고 빠르게 2번. 그건 뭐 어떤 행위겠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최대한 까먹지 말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게, 휘발되지 않게끔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날 있죠. 다음 날이나 늦으면 다다음 날 천천히 이래도 그러면 천천히. 수업 당일은 빠르게 이외도, 그 다음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그 부분을 천천히 이외도. 천천히. 이거는 시간을 공개해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업 분량도 다르고, 수업 분량 중에서도 이해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냥 외우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이 많이 버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천천히 이래독하면 그때 이제 음미하면서 뭔가 좀 곱씹으면서 이제 읽겠죠. 그 다음에 주중에 한 번 더 보면 좋고, 다음 주에 OX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OX 보기 전에 또 읽겠죠. 그때 또 빠르게 2회독 정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 신기하게 내 머리에서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되고 있구나. 저장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불합격하시거나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어때요? 복습을 자주 미루세요. 어떨 때는 그냥 건너뛰세요. 건너뛰신다고.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을 공정하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강조했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책도 공정하게 읽어야 되는 책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불공정하게 읽어야 된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어디서 인용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책이 만약에 뭐 500페이지다. 우리 500페이지도 기본서 중에서는 얇은 500페이지죠. 기본서가 보통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500페이지를 어떻게 똑같은 비중으로 읽습니까? 어디는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냥 형식상 배치는 돼 있는데 시험하고 상관없는 부분도 있어. 그럼 그건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 다 여기는 안 보셔도 된다. 구성상 있지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그걸 체크하겠죠. 그럼 지워주는 게 있으면 고맙죠. 공부할 양이 주니까. 그럼 기쁘기도 하고. 그 대신에 중요한 건데 시험 잘 나온다? 그러면 얘는 더 봐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휴먼 별표를 다음 시간부터 치는데 휴먼 별표가 없는 것도 있고, 휴먼 별표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그 다음에 3개 플러스. 저는 뭐 책에다가 이렇게 해놔요.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왜냐면 이래야 좀 더 시각적으로 저는 좋아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책에다 제가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매년 이제 기출 변화에 따라서 별표의 개수가 조금씩 바뀌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복습할 때 요령 거 한번 내가 이론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체크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만 가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먼 별표 3개 플러스만 한번 돌리자.
그냥 그리고 왠지 막 넘기는 재미도 있고 진도가 빡빡 그지? 잘 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분 그것도 요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 제일 중요한 뭐 먼저 한 바퀴 돌리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돌리자. 얘를 한번 돌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전혀 꼭 순서부터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역사도 꼭 순서부터 공부 안 해도 돼요. 현대사부터 공부해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예. 역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조선부터 해도 돼. 상관없어. 나중에 선세대로 가도 돼. 상관없어. 이런다. 역사도 그런데 이런 과목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는 회독을 하고 싶은데 힘들다. 그랬을 때 한번 중요한 것대로 1회독, 그 다음 중요한 거 1회독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한테 한번 어느 게 제일 좋은지 골라보시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면 더 좋고요. 자,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해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뭐 재밌게 설명하든 슬프게 설명하든 어떻게 설명하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건 이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고 공부가 끝나는 파트다. 이해만 하면 공부가 끝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실천론 같은 과목이 되게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이해와 함께 공부가 끝나는 게 있고, 그다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를 암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 이해가 필요 없이 그냥 외워야 하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구별을 해줘요. 제일 힘든 건 그냥 외우는 건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외우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구별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공정하게 읽고 이해하면은요 다 회독이 안 됩니다. 다 회독이 안 돼요. 그 어떤 시험이 되더라도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그 여러 번이 개인차가 있단 말이죠. 뭐 누구는 5회독 이상, 누구는 7회독 이상, 누구는 10회독 이상인데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억날 때까지가 이제 정답인 거죠. 자, 이거를 잘 명심하시고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장학금 OX 모의고사를 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2번 보세요. 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제자님들의 고득점이 많은 이유 쭉 들었죠. 일단 제가 중요한 내용을 꽉 잡게, 일단 특히 7, 8월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갈 테니까 좀 꽉 잡아놔라. 그 다음에 이제 넓혀 나가는 거죠. 조금씩 넓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도 다 학원에서 선생님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서를 짤 때 다 뭔가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 어떤 경험을 해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거니까 그대로 쭉 따라오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은 수업만 들어도 저절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게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요 앞에 그 보호직 합격한 그 남자 제자가 그 합격 수기에 쓴 거 보니까 자기가 안 할 수 없게끔 선생님이 끈질기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제가 때로는 쓴소리도 막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게끔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잘 들어라.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풀이 꿀팁들, 특히 이제 법령 문제, 생소한 법령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꿀팁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때 써먹으려면 계속 듣고서 문제 풀 때 적용해보고, 듣고 문제 풀 때 적용해보고,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써먹는 거예요.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는 주입시킬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얘기했고 4번. 일단 우리 실강으로 오는 분들은 출석 잘하자. 출석 잘하자. 그 출석만 잘해도 일단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다. 있는 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결석생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안 보인다. 시작할 때는 뭐 어느 정도 했는데 점점 인원이 줄고 있다라는 거 알죠. 그 나는 그 강의실 안에 있고 그 자체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평균 50점대로 시작을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그 여학생과 비슷한 케이스는 많은데 제가 성적을 알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7, 8월에 시작할 때 종합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첫 모의고사를 이제 9월인가 10월에 보거든요. 그때 이제 50점대 초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실망했겠죠. 실망했을 텐데 그냥 본인은 난 실강으로 가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자. 복습하는 데까지만 하고 버티자. 이렇게 갔는데 진짜 그 학생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보통 그게 안 되거든. 보통은 정체됐다가 이렇게 심지어는 또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뒤 다음 연도에 그 5월인가 6월에 사회복지 시험 봤을 때 이 친구가 455. 예. 그 당시 이제 그 선택 과목 제도였는데 455니까는 91점. 예. 원점수로 91점. 야,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학생이 강조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꾸준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그게 꾸준함이 곧 합격으로 가는 가장 이제 비결이었다. 하여튼 그렇고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잘 잡으셔야죠. 자기 스케줄에 의해서 수업을 듣는 거니까 계획을 잘 잡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학원도 한 번 안 오면 또 안 올 수 있는데 인강도 한 번 안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가.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안 들으면 후딱 가요, 시간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그런 이제 약속을 잘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하는 제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실강은 거의 출석하시고요. 인강은 거의 다 완강하십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점수대를 받아보면은 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용어, 개념의 중요성. 이건 뭐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학도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은 이제 제가 동의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아는 게 곧 실력이다. 동의어를 많이 아는 게 곧 실력이다. 동의어.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그냥 너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었을 때 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 중에서 구순기라는 말하고 뭐 구강기가 있다. 그럼 이게 동의어라는 거는 금방 알아요. 그죠? 어차피 입이 있잖아. 입이 있다. 근데 뭐 사회복 조사 파트를 갔는데 거기에서 뭐 독립변수를 변화한다는 거야. 독립변수를 조작한다 또는 독립변수를 변화시킨다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 처치를 한다. 뭐 실험을 실시한다. 그냥 실험한다는 뜻이야. 실험을 한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끔 아이스, 아메리카노 1리터를 마신다. 1리터를 마신다. 그럼 이게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실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리터 먹은 다음에 소변량을 측정을 해요. 그럼 그것이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회복지스럽게 표현하면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래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다 같은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한 가지 표현을 주로 쓰시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독립변수를 조작한다는 말이나 실험을 한다는 말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한 달간 참여한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한 달간 참여하는 게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거고 실험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어 같으면 그나마 좀 간단한데 단어 같으면 이게 어떤 뭐 문구나 문장일 경우에는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우리가 왜 그 조사 대상자들을 뽑을 때 랜덤으로 뽑는 경우 있거든요. 랜덤. 그럼 무작위 할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작위 할당. 그러면 그 무작위로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간주하냐면 무작위로 다 뽑았으니 그 조사 대상자들이 골고루 잘 섞였다. 랜덤으로만 뽑았으니까 조사 대상자들이 골고루 잘 섞였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거든요. 그럼 골고루 잘 섞였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집단 간에 또는 조사 대상자 간에 동질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간주해요. 골고루 잘 섞였다. 동질성을 확보했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최초의 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을 바꿨을 때 이게 같은 뜻인지 모르면 문제 자체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을 못했지만은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힘들겠죠. 제가 계속해서 해주겠지. 계속해서 잘 듣고 있으면 돼. 복습할 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할 거고요. 제가 OX 문제로 다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게 곧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별표는 제가 2008년부터 별표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 제 이런 방식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꽤 계시는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식을 적용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복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별표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별표는 이론 시간에만 하는 겁니다. 7번. 자, 제가 2003년에 만든 카페가 있고요. 다음 카페인데 복지와 사람이고요.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냐. 일단 우리 뭐 공무원 시험, 1급 시험 관련해서 수험 정보 있죠. 수험 정보를 빠르게 올립니다. 빠르게 저희 조교가 때때마다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의 강의나 교재에 관한 그런 안내 가장 빨리 드릴 거고 면접 특강 이런 거. 그래서 시험이나 제 수업, 제 교재에 관한 것들을 가장 빨리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안에는 제가 이미 써놓은 그런 조언들이 있고요. 이미 써놓은 조언들에서는 두고두고 읽을 것들이 있고 또 제가 또 가끔 가다가 또 수시로 쓰는 조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조언은 대부분 카페에서만 제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해서 올리는 것도 카페에 제일 먼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그 합격 선배님들이 써준 뭐 필기시험 후기, 뭐 최종 합격 후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수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암기 도우미가 책에도 있고 뭐 수첩도 있지만 카페에 가면은 책에 없는 암기 도우미들을 학생들이 많이 올려요. 근데 이제 암기법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외우는 건데 그랬을 때 책에 있는 게 뭐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카페에 가끔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암기법 중에 그냥 내가 써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쓰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 있죠.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선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또 올리기도 하고 저는 이게 잘 외워진다 올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 써먹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동기부여 되는 것들 또 수험생들 간에 으쌰으쌰 하는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억거리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카페가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 수단이 될 거예요. 특히 면접 준비할 때는 카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이제 저한테 개별 코칭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은 카페에서만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애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고 유용한 그런 카페니까 잘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어셈TV라는 거를 이제 그 학원에서 그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셈TV. 여기에는 이제 제가 촬영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험에 대한 조언들이 있고 1급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최근에는 공무원 관련 정보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또 방문각 공무원 유튜브에도 제 이제 그 재생 목록이 또 따로 있고 한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책 보기 싫을 때 있죠. 책은 보기 싫은데 뭔가 좀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짬 공부용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뭐 제일 인기 있는 거는 뭐 암기 도우미 기출문제 해설이에요. 그 암기 도우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짤강은 그게 길어야 한 5분 5초? 그러니까 제일 긴 게 5분이 살짝 넘고요. 나머지는 다 5분 미만이에요. 짤강. 암기 도우미 중에서도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 기출 문제가 있는 애들,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것들입니다. 애용하는 것들.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중요한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대해서 10분 내로 아주 짧은 시간 강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테마를 정해가지고 키워드 특강, 키워드 강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짧은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짬 공부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거 아니지만 금년 책이 작년 책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책까지는 이제 별책 부록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1권, 2권, 그다음 별책 부록이 암기 도우미 수첩 있고 책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별책 부록에는 그 출제 경향 분석 표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 응시 현황 있죠. 보호직, 사회복지직 등등 시험 응시 현황 있잖아요. 커트라인 적혀 있고 그게 별책 부록으로 두껍게 있었어요. 비교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삭제시켰어요. 선택 과목 시절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삭제시켰어요. 그게 거의 한 100페이지 조금 안 되거든요. 한 90페이지 분량되는데 쓸데없이 이제 내용은 차지하고 중요하진 않은 자료인데 그래서 경쟁률이나 뭐 이런 것만 이제 채용 이런 경쟁률만 카페에다가 이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해놨고 선택 과목 제도 9년치를 전부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별책 부록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권 뒤로 배치했어요. 2권 뒤에 보면 알찬 부록이라고 있거든요. 2권 뒤쪽에 알찬 부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출제 경향 분석 표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권수가 줄었죠.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교재 비용도 좀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알려줬는데 3,000원 다운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교재가 하나 줄은 거다. 줄은 거. 자, 첫 시간에 OT를 길게 했죠. 첫 시간만 이렇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휴먼 별표 체크하고 이제 휴먼 별표 2개 이상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갈 거니까 진도를 천천히 나갈 거예요. 천천히 나갈 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자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쉬겠습니다.